안녕하십니까. 페트롤전독의 함윤호입니다. 민족 대명절 한가위, 가족과 함께 따뜻한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지요. 전북 도정은 연휴에도 멈출 수 없습니다.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의 제동, 전주 완주 행정 통합을 둘러싼 갈등, 그리고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까지 굵직한 현안들이 한꺼번에 쏟아진 가운데 전북 도정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김관영 도지사를 만나 주 현안에 대한 입장과 해법을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김관영 지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관영입니다. 추석 연휴가 긴데요. 우리 도민들 잘 지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인사부터 좀 해주시죠. 네, 도민 여러분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벌써 연휴가 이제 중반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모두 가족들과 함께 따뜻하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시고 재충전하셔서 앞으로 또 일하시는 도움 받기를 바라고요. 이제 이렇게 연휴 동안에 일반인들이 잘 연휴를 보낼 수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써주시는 분들이 그렇죠. 많이 계셔요. 예. 의료진이라든가 응급실 지키고 있는 분들, 또 소방, 경찰, 또 운전하시는 대중교통을 운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묵묵하게 일하고 계신 분들에게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예. 도정도 멈추지 않지만 언론도 멈추질 않는데요. 우리 김관영 도지사의 민선 8기 지난 3년의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오면서 많은 일들에 대해서 언론을 통해서 전해드리고 있는 역할, 좋은 소식들과 더불어서 또 잘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현안들, 어떻게 이제 연휴 동안 아마 많은 분들 가족끼리 만나서 말씀 나눌 텐데 앞에 한 3가지 이야기가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해야 할 정도로 중요한 현안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아마 하계올림픽 이야기도 하실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전주 완주 통합 이야기도 하실 것 같고, 네. 또 새만금 국제공항 이야기도 하실 것 같습니다. 이야, 드디어 하늘길이 열리는 줄 알았더니 법원 1심 판결로 제동이 걸렸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네, 많이들 네. 물어보실 것 같아서 이것부터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법원의 1심 판결이 일단 우리의 순항하고 있는 이 새만금 국제공항에 약간 제동이 걸렸는데, 예. 그래서 우리 김관영 지사께서도 중대한 도전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어렵게 새만금에 이제 최초에 공항이 잘 건설이 안 되었던 이유는 아시다시피 사업성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 예. 이런 얘기들 때문에 공항 짓는 것을 꺼려 했는데 일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기업체가 없으니까 공항을 만들더라도 이용할 사람이 적어. 이렇게 생각되면 결론이 나오면 사업성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공항이 이미 만들어지게 되면 공항이 만들어지네 하면서 기업들이 막 들어와요. 지금 새만금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예타 면제를 2019년에 해서 거기에 공항을 짓기로 하니 드디어 새만금에 말로만 계속 논란이 있었던 공항이 드디어 만들어지는구나. 예. 그리고 철도 도로 같은 기반 시설도 다 되는구나. 이런 신뢰가 생겨서 그 이후로 지금 2020년부터 지금까지 거의 약 10조 정도의 지금 투자 협약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굉장히 좀 많이 실망을 하고 좀 놀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저는 어쨌든지 이 새만금을 우리나라 전체의 미래 지역으로 제대로 만들어야 되는 책임이 또 있고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 공항 1심 판결을 잘 이겨내서 공항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좀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재판부가 이제 조류 어르신들 많은 분들이 이걸 걱정해요. 이거 이제 1심 판결 나오면 제동 걸려고 앞으로 공사 못 하겠네 하는데 예. 일단 먼저 1심의 취소의 대상이 된 것은 2022년도에 고시한 기본계획이거든요. 예. 기본계획이 2020년에 이루어지고 나서 그 후속 조치로 지금 실시 설계가 되고 있고 그리고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마지막 단계예요. 그런데 환경영향평가에서 소위 재판에서 논의되고 있는 문제가 되고 있는 조류총들 위험이라든가
대체 서식지 조성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지금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고 지금 수차례 보완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심판의 대상이 된 22년 기본계획에는 이미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예. 22년 기본계획 그것만을 보면 상당히 부족한 것이 맞죠. 누락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네. 보는 거고. 그러나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이 보완이 돼 있기 때문에 예. 특히 원고 측이 집행정지 신청을 했기 때문에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정말로 공항 공사가 중단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집행정지가 인용되지 않도록 저희가 먼저 최선을 다해서 기각시키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예. 항소심 재판은 또 그다음에 문제지만 항소심 재판은 1심 판결에서 문제된 몇 가지의 사항들을 잘 보완해서 철저히 대응한다면 저희들은 충분히 정상적으로 막아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시고 예. 이미 많이 보완해 왔다 이런 네. 말씀이십니다. 네. 경제성 부분이야 사업성 부분이 앞에서 설명하신 대로 네. 이것을 비시로만 볼 수는 없는 부분이기에 이 네. 부분에 이제 인정을 하고 가는 부분이고 이제 가장 크게 이제 우리가 세대라고 하는 조류 충돌 위험성 부분에 전략 환경 영향 평가 단계에서 보완한 사항을 누락으로 본 점이 가장 컸더라 이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저희가 이제 논리를 구체적으로 좀 준비를 어떻게 도정이 하고 있는가, 정치권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 이 부분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원고가 환경단체에 소속돼 있는 일부 개인들이고 예, 피고가 그동안은 서울지방항공청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원고와 피고는 정해져 있고 도는 어떻게 보면 직접 관련은 없는 거죠. 그리고 국토부가 서울항공청의 감독기관이 국토부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국토부가 이 소송은 크게 현재 지금 그 이후로 보완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예, 이게 잘 반영이 되면 1심 과정에서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제 예상을 했지만 예, 재판 결과는 달랐습니다. 아마 국토부도 좀 다소 안이하게 대응하지 않았냐라고 하는 그런 자성이 있을 것 같고 아하. 우리 도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소송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지켜보는 입장이고 그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상황 파악하는 정도였어요. 예, 예, 그런데 지금은 우리 도민들께서 최종적인 이해 당사자들은 다 우리 또 도민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2심에서는 지금부터는 우리가 소송의 직접 당사 원고와 피고는 아니지만 소송의 이해관계자로서 참가하는 제도가 보조 참가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도가 보조 참가 신청을 해서 그 소송에 직접 관여하고 우리도 의견을 별도로 제출하는 그런 제도를 이용하려고 생각합니다. 예. 그 활주로 길이가 너무 짧은 부분에 대한 이야기 또 말씀하신 대로 조류 충돌에 관련된 위험 아울러서 환경 문제를 이유로 또 이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는 단체들 목소리 있습니다. 이 환경 속에서 반대하는 단체들의 목소리는 이게 완벽한 국제공항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일부 부분과 또 이 정말 환경과 개발 속에서 이 환경 측면을 두드러지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부분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환경과 개발을 제로섬으로 보지 않습니다. 예. 서로 양립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물론 개발을 하다 보면 환경 파괴가 아예 없을 때에 비해서 어떻게 있겠습니까? 예, 예. 예를 도로를 낸다든가 철도를 낸다든가 모든 것이 형질을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을 훼손시키죠. 그러나 사람에게 미치는 환경과 또 중요한 환경을 최소한으로 침해를 하면서 개발 행위를 하도록 예.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또 도지사의 책임이라도 생각하고 그러나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환경만을 지키도록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적절한 개발과 조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특히 반대하시는 분들이 우려하시는 그런 점들이 앞으로 환경 영향 평가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치로 노력하는 것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 특히 환경단체에서 주장된 것들이 재판에서 상당 부분 인용이 됐기 때문에 재판에서 문제가 된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보완을 해야만 되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0년 넘게 걸려온 새만금 국제공항의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역시 또 30년 넘게 전주완주 통합 이야기가 답보 상태에 있다가 민선 8기 들어서 우리 김관영 지사님의 공약 또 전주시장의 공약 속에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그렇게 순항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논리 대 논리로 접근을 하고 있는 전주완주의 찬반의 논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하나였던 전주완주가 하나가 돼서 시너지를 내야 된다. 그랬을 때 우리 전북 특별자치도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의 길이 열린다. 그런데 쉽지는 않습니다. 참 완주를 방문하시기가 쉽지 않았고 하지만 그만큼 진정성으로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시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 전주완주의 이 통합은. 원래 작년 6월 달에 완주 군민들이 이 사례는 대한민국에서 처음 사례예요. 예. 그동안의 시군 통합은 항상 시장 군수가 손잡고 투표합시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우리 이번에 완주군의 사례는 주민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6천여 명이 사인을 해서 주민투표에 부의를 한 거거든요. 예. 이러기 때문에 저는 당초에는 올 3월이나 5월 정도에 투표를 해서 마무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 작년 당시에는. 그런데 이게 지금 계엄 사태 이후에 대선 과정을 거치면서 많이 늘어졌거든요. 시간이 많이 지연되면서 완주 국민들이 피로감이 지금 많습니다. 예. 반대를 하시는 분들이나 찬성을 하시는 분들이나 저는 모두 다 같이 안고 가야 될 우리 도민들이신데 그러시죠. 이 두 분들이 갈등이 격화되고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좀 힘들어해요. 그래서 제가 지속적으로 행자부 장관에게 말씀 건의하는 것은 법에 나온 대로 하루속히 주민투표를 통해서 완주 국민들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완주 국민들의 의사를 가장 민주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주민투표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계속 설득을 하고 있고요. 특히 그 이후에 12년 전에 이제 청주완주가 청주하고 청원이 이 그때 당시에 통합이 되면서 그분들은 75개 상생 사업을 합의를 해서 지금 12년 동안 75개 당시에 합의한 것을 73개를 이행 완료했거든요. 예. 그러면서 두 지역이 굉장히 상생하는 모범적인 사례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 저희도 그것이 큰 교훈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 유념해 볼 것은 청주청원의 그 75개 사업을 제대로 이행하는지를 감시하기 위한 감시위원회를 당시 만들었는데 그렇죠. 예. 청원 사람을 3분의 2를 넣고 청주 사람을 3분의 1만 넣고 또 위원장을 청원 사람을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청원 사람들의 눈으로 모든 상생 발전 방안이 이행되는지를 감시하다 보니 이행률이 굉장히 높게 되는 또 원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참고할 만한 일이다. 그래서 이번에 뭐 전주완주 상생 발전 방안 105개를 만들었는데 그 안에 이게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참 완주에 계신 분들하고 전주에 계신 분들이 통큰 합의를 하지 않았나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평가합니다. 예. 자, 그러면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그래서 주민 투표를 언제 하느냐? 네. 주민 투표로서 이게 이제 결정이 되는 부분이냐? 뭐 이런 이걸 이제 행안부가 결정한다는 얘기죠. 예, 최종적으로 행안부 장관이 완주 군수에게 주민 투표를 권고할 수 있다. 이렇게 법조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권고를 하게 되면 권고한 날로부터 약 한 달 뒤에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권고를 할지 말지를 지금 행안부가 고민하고 있죠. 이게 육자회담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이제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진행을 할 텐데 주민투표로 갈 수도 있고 그 주민투표의 방향성으로 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근데 저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주민투표를 언젠가는 주민투표를 붙여야 되지. 지금 여기서 아예 아무것도 안 하고 끝내겠습니다. 모든 절차를 끝내겠습니다. 아하. 이렇게 할 수는 저는 어렵다고 봐요. 예. 현행 법제상. 예. 지방선거가 있어서요. 네. 지방선거 혹시 이후로 미뤄질 수도 있습니까? 이 지방선거 전에 최악의 경우는 그건 이제 행안부의 몫인데 예를 예, 들면 지방선거 90일 앞두고는 투표를 못 하니까 그렇죠. 예. 지금으로 생각하면 가장 늦게 투표를 하게 되면 내년 2월 말까지도 생각할 수 있고요. 2월까지 만약에 못하면 이제 내년 지방선거 마치고 나서 예.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겠죠. 지난 2013년 주민투표 무산 이후에 이 완주 국민들의 찬반의 갈등이 계속 네. 오래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네. 지사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완주 국민이든 전주 시민이든 우리 도민으로서 품어야 된다는 말씀하셨는데 후에도 주민투표 후에도 논란이 될 수 있는 이 여지 속에서 상당히 준비나 대처도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저는 만약에 주민투표가 이루어지면 예. 꼭 이것은 해보고 싶어요. 찬성하시는 단체하고 반성하는 단체를 모아서 소위 협약을 좀 체결하자. 찬성과 반대가. 네. 예. 그래서 3주간 주민투표 앞두고 3주간 선거운동 기간이 있습니다. 예. 공식적인. 그렇죠. 그 선거운동 기간에 상대방 비방하지 말고 그리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토론회 또 공청회 각 면을 돌면서 하는 이런 거를 할 때 찬성과 반대가 동등하게 나와서 얘기할 수 있고 이런 나름대로의 이 선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 또 그 과정에서 갈등을 가장 줄여낼 수 있고 선거 이후에도 후유증을 가장 적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저 나름대로 지금 정리를 다 해서 해놨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좀 제시를 해서 예. 예를 들면은 플랜카드를 붙인다. 그런 플랜카드를 찬성과 반대 측이 한쪽이 10개를 붙이면 다른 쪽도 10개를 붙이거든요. 예. 서로 합의해서 플랜카드는 각 면에 하나씩만 붙이자라고 예. 한다든가 여러 협약을 맺을 수가 있어서 나중에 투표 이후에 갈등을 최소화하고 바로 치유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들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관영 지사님, 요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셔도 되는데요. 네. 시군 시장 군수가 합의해서 풀어가야 될 부분을 이제 도지사가 공약으로 내걸었고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지난 3년간 공을 들였는데 이제 지난 지방선거에서 우리 도지사 후보군에서 만난 안호영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많은 도백의 꿈을 가진 후보들 차원에서는 가장 많은 유권자의 표가 있는 곳이 이제 전주 시민이고 그렇다면 이 전주 통합에 대해서 그런 표를 의식해서도 그렇고 향후 방향성을 놓고 봐서도 그렇고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는 꼭 안호영 의원을 지정하긴 그렇습니다만 이게 정치권에서 이해관계를 따져서 그런 것인지 일반 유권자들, 도민들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이 협의가 이렇게 어려운가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 답답함도 좀 있으십니까? 저도 많이 안타깝고 좀 답답하죠. 예. 안호영 의원님을 제가 개인적으로도 좀 뵙고 예.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제 안 의원님은 아무래도 완주 군의 군 의원 11분이 예. 이미 집단적으로 반대를 초반에 발표를 하고 그렇죠. 또 그분들이 만약에 이게 통합이 되면 내년도에 지방선거에 저는 불출마하겠다라고까지 굉장히 강한 톤으로 반대 의사를 다 표명을 했기 때문에 예. 그분들과 앞으로 같이 그동안도 정치를 해왔고 앞으로도 정치를 해 나가야 할 예정인 안호영 의원님께서 군의원들의 생각과 다른 결정을 하기는 정치인으로서 좀 쉽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군의회에서 그런 것을 발표하기 전에 안 의원님이 미리 내 생각은 좀 그것과 다르니 극단적인 그런 발언들은 좀 유보해달라라고 말씀을 먼저 해서 조율을 했으면 모르는데 이미 군의원들이 너무 많이 나가버렸기 때문에 그 군의원님이 다시 뒤돌리기는 또 쉽지 않고
군 의원님들과 같이 계속 정치를 지금 하고 있는 안 의원님들은 거기에 어떻게 보면 얹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여러분 궁금해하시는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우리가 국내 후보지 도시로 서울을 큰 표 차이로 꺾고 후보지가 됐습니다. 물론 이제 본선 무대는 녹록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OC 위원회의 어떤 올림픽 아젠다에 우리 전주가 또 전북이 준비를 참 잘했다. 부합하는 과정 속에서 좋은 결실을 맺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실제로 뭐 PT까지 하시고 네. 그 이외에도 올림픽 파크텔에서도 많은 올림픽에 관련된 이야기 피력을 하셨습니다. 예, 이 부분은 그래도 좀 순항하고 있다고 보시죠? 네, 뭐 전체적으로 보면 뭐 순항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예. 넘어야 될 산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특히 지금 대한체육회, 문화부, 도 이렇게 3자 전주시까지 이 4자 간의 긴밀한 협의 체제를 통해서 하나씩 문제를 풀어나가고 있고요. 예. 지금 지난 2월 28일에 이제 서울을 꺾고 전북이 유치 후보지로 된 이후에 지금 국내 기관들의 승인 절차를 밟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올 연말까지 목표는 문체부의 최종 승인을 받고 그 이후에 기재부의 승인을 받아서 이 두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지만이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재정적으로 보증한다고 하는 재정 보증서가 발급이 돼요. 예. 이 재정 보증서를 첨부해서 IOC에 공식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IOC는 반드시 중앙정부의 재정 보증서를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또 내부적으로는 그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 절차가 거치고 나면 이제 공식적인 우리 대한민국 전체의 행사로 자리 잡을 수가 있고 예. 그렇게 되면 그 이후에 범국민추진위원회도 만들어지고 또 특별법도 만들 수 있는 기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14개 국가가 올림픽 유치 의향을 밝혀서 경쟁을 하겠습니다만 과정 속에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김관영 지사께서 도전 경성 우리 전북도는 이제 뒤로 물러설 곳이 없다. 도전하면 이루어지는 그 문구의 의미 이상으로 계속해서 이제 도전해왔고 전부 특별자치도가 됐고 2차전 국가 산단을 가져왔고 한인 비즈니스 대회를 잘 이끌었고 여러 가지 우리가 하면 된다라는 모습들을 보여줬기에 우리 도민들이 이 바라보는 의식이 상당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특히 이 네. 하계올림픽에 서울을 네. 꺾었던 부분들. 혹시 우리 지사님도 피부로 체감하십니까? 많이 체감하죠. 심지어 저희 집사람도 그거 되겠냐 했으니까요. 처음에 저희 도의원님들 중에 예. 하계올림픽 서울 꺾고 되리라고 말씀하신 분 한 분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40명 중에. 어쨌든지 저희가 열심히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예. 이런 지금까지 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물론 도의회 의원님들이 될 거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은 못하지만 도지사가 저렇게 열심히 하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돕자라고 해서 도의원님들이 충분히 도와줬고 그것이 바탕이 돼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이제 국내 후보도시가 된 건데 예. 저는 지금부터가 이제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4월 8일에 스위스 로잔을 갔는데 IOC 위원들 앞에서 전주 올림픽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 보니 그분들이 전부 전주시에 대해서 물어봐요. 처음 들어본다. 서울에서 몇 시간 떨어졌냐? 예. 서울에서 인구는 얼마냐? 사이즈는 얼마냐? 공항 있냐? 뭐 이런 걸 다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전주가 가지고 있는 역시 전 세계적으로 이 인지도가 굉장히 약하구나. 그러면 전주를 임팩트 있게 소개하려면 어떤 큰 소리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요. 제가 K컬처의 뿌리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제 K컬처를 아시는 분들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K컬처 하면 대부분은 서울에서 더 접할 기회가 많지 않냐 또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최종적으로는 그런데 마침 전주 완주 지금 통합 이슈가 있으니 만약 하나 이것이 통합이 되면 사이즈가 지금 전주의 5배가 된다. 그리고 서울의 1.8배가 된다. 그러면 저희 전주는요. 서울의 1.8배입니다. 서울처럼 복잡하게 안 삽니다. 저희는 75만 아주 환경
친화적인 도시로 쾌적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올림픽 개최하기에 최고 맞습니다. IOC 컨셉에 가장 맞습니다. 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좀 거리가 되지 않을까 제가 생각하고 또 완주 분들도 만약에 통합이 돼서 또 전주올림픽이 정말 유치가 된다면 예. 전주가 가지고 있는 앞으로 갖게 될 전 세계적인 브랜드의 가치를 완주 국민들도 그대로 향유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예. 바로 이 대목입니다. 이 참 행정의 정치라는 것이 항상 늘 생각했던 대로만 이루어지지 않고요. 늘 타시도 경쟁해야 되고 예산 확보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도정에서는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손을 맞잡고 함께 뛰느냐에 따라서 많이 여부가 달려 있는데 지난번 저희 KBS 공개홀에서 우리 지사님 정동영 장관이 제안한 그리고 여러 기업들이 함께한 피지컬 AI 실증화에 대해서 2시간 반 동안 저도 진행하면서 뿌듯했고요. 그 뒤에 많은 도민들께서 시청하시면서 아, 이제 우리 전북이 정치권이 일을 하는구나라고 하는 여러 가지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우리 지사님도 희소식 아니겠습니까? 너무 큰 희소식이죠. AI 시대로 이미 넘어갔고 그것 중에 핵심이 피지컬 AI인데 피지컬 AI가 미래의 국가의 먹거리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다 국민들이 이제 어느 정도 상당 부분 알게 됐어요. 맞습니다. 조금만 관심 있는 사람들. 그런데 피지컬 AI를 어디에서 시작하고 어디가 주도하느냐. 이거는 사실 우리 전북이 먼저 실증단지를 먼저 작년에 올해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주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5년간 약 1조 원 정도의 사업으로 이 일을 시작하는데 저는 우리가 이 사업을 먼저 선도해 나가고 우리나라 AI 전환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기 때문에 이 기회를 정말 잘 살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기회만 잘 살리면 우리 전북의 새로운 가장 미래 유망한 산업 하나를 우리가 만들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피지컬 AI 시대에서 가장 많이 그날 하셨던 말씀들이 6개월 단위로 엄청난 속도로 변하고 있다. 우리가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거론할 정도로 이 AI 끝판왕은 피지컬 AI인데 바로 어느 도시도 어느 국가도 선점하지 않은 영역에서 우리 대한민국 그것도 전북특별자치도가 제일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 아직 실감은 못하겠습니다만 이제 그 미래 가치, 지속 가능한 이 산업의 가치가 바로 우리 지역에서 꽃피우기 때문에 농생명 경제산업의 수도의 전북특별자치도와 더불어서 4차 산업혁명의 일부인 이 피지컬 AI가 상당히 함께 간다면 굉장한 속도로 성장을 할 것 같습니다. 우리 피지컬 AI를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한마디로 설명드리면은 로봇의 인공지능이 달린 거거든요. 휴머노이드. 그래서 로봇가 즉각적으로 인지하고 판단해서 행동까지 하는 이런 것을 피지컬 AI인데 이것이 가장 적용하기가 쉬운 곳이 아주 사람의 목숨과 관련된 직접적인 거는 이제 나중 단계에서 적용이 되지만 건설기계라든가 트럭이나 버스라든가 그다음에 지능형 모빌리티라든가 그다음에 농기계 이런 데에서 이것이 제일 먼저 적용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아무래도 사람에 대한 위험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을 이미 전북이 참 희한하게도 굉장히 주력 산업으로 그동안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하고 같이 연결이 되면 굉장히 시너지가 나올 가능성이 높게 된 거죠. 이거 꼭 성공해야 됩니다. 자, 우리 지사님도 참 머리가 좋으시고 하지만 인간의 머리를 뛰어넘는 생성형 AI에서 이제 피지컬 AI까지 우리는 이제 이 AI 영역에서 함께 할 수 없기에 지사님도 저도 공부를 엄청 많이 해야 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요즘 제가 뭐 챗 GPT를 많은 분들이 사용하실 텐데 제가 평균 하루에 한 2-3번씩은 활용하는 거예요. 물어보십니까? 네, 물어봅니다. 과거에 네이버에 물어봤던 것을 챗 GPT에 조금만 조건을 더 구체화시켜서 물어보면 아주 좋은 대답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자주 활용하는데 적어도 우리 도민들 모두가 챗 GPT를 좀 자유스럽게
활용할 수 있어서 AI에 대한 이해도가 높이고 또 피지컬 AI를 우리가 선도하는 예. 지역이기 때문에 AI 교육을 저희가 좀 더 확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김대중 정부의 IT 교육, IT 강국이 오늘날 이 AI 또 강국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됐던 것처럼 우리 도민들께서도 관심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 한 해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것도 또 중요합니다.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증액이 되었던 부분 속에서 우리 주머니 사정을 어떻게 좀 잘 쓸 것인가. 많이 따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네. 어떻게 우리 도민들의 피부에 와닿게 쓸 것인가에 대한 고민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예, 네, 예산 그렇습니다. 정보. 저희가 지금 2026년 현재 국가 예산이 역대 가장 많은 수준으로 저희가 현재 상황에서는 정부 안에 담겨 있습니다마는 예산이라고 하는 거는 최종 국회에서 방망이 뚫릴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한 푼이라도 더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예. 정부 안에 빠진 그런 예산들을 최대한 국회 단계에서 설득해서 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국비가 확보된 다음에는 가장 효과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우리 도의 예산을 국비 포함해서 다시 짜야 되거든요. 그때 우리 도민들의 삶에 피부에 와닿는 그런 사업들의 배정이 될 수 있도록 예.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마무리는 명절이니까 훈훈하게 제가 지사님을 칭찬할 자리는 아니고요. 지사님 힘내시라고 네. 도민을 대표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감사합니다. 이 페트롤전북에서 섭외를 하면 예. 한 발에 달려오시는 그 모습에 감사 인사드리면서 명절 연휴도 우리 도민들과 함께 가족과 함께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끝으로 예 우리 도민들께 말씀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도민 여러분 지금 몇 가지 현안들이 있습니다마는 도지사가 앞장서서 잘 하나씩 잘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평소에 하시는 민생과 생업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도지사가 더 열심히 신발끈을 동에 메고 일하겠습니다. 남은 연휴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 또 이 방송을 들으시고 이제 귀경하시는 분들 잘 귀경하셔서 또 고향 발전을 위해서 많이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전하고 건강하고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길 바라면서 페트롤전북 오늘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만나봤습니다. 함윤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됐습니다.